어제 정규장에서 삼성전자가 결국 31만 원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더 불편한 건 가격만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거의 4천만 주 가까이 터졌는데 종가가 저가랑 같은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 시작은 싸졌냐가 아니라 어제 그 매물이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어제 장 끝나고 마음이 진짜 복잡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주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어제 정규장에서 31만 원에 마감했어요. 전일 종가는 35만 3,500원이었고요. 하루 만에 4만 3,500원이 빠졌습니다. 등락률로 보면 마이너스 12%가 넘는 하락이었죠. 그런데 오늘 장 시작 전에는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어제 삼성전자에서 진짜 신경 써야 하는 건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거래량이 같이 보여준 그림입니다. 시가는 34만 7,500원이었어요. 장중 고가는 35만 3,000원까지 찍었고요. 그런데 저가는 31만 원이었고 종가도 31만 원이었습니다. 거래량은 3,996만 주 넘게 붙었어요. 이게 오늘 장 시작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장중에 아무리 크게 밀려도 막판에 낙폭을 줄이고 끝나면 밑에서 받아주는 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달랐죠. 삼성전자는 장중 저점 근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저가랑 같은 자리에서 끝났어요. 거래량도 적지 않았고요. 거의 4천만 주가 움직였는데도 마지막 가격이 저가였다는 건 장 막판까지 매도 압력이 남아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1만 원이 그냥 가격 하나가 아닙니다. 어제 매도와 매수가 크게 부딪힌 자리이고 오늘 장 시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선이에요. 오늘 시초가가 31만 원 위에서 버티면 어제 쏟아진 매물을 일단 받아보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시초부터 31만 원을 깨고 시작하면 어제 못 빠져나간 물량이 오늘 오전에도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어제 장 초반에는 기대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는 미국장에서 강하게 움직였고 AI 메모리 기대감도 살아있었죠. 삼성전자한테도 HBM4 쪽 이야기가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버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시가가 34만원대 후반이었고 고가가 35만원대까지 갔다는 건 아침에 매수 기대가 완전히 없었던 장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장 마감까지 남아있지 못했죠. 시가를 지키지 못했고 고가를 지키지 못했고 종가가 저가와 같은 31만원에서 끝났습니다. 어제 장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뉴스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 뉴스를 받아줄 돈이 끝까지 남지 못한 장이었던 거죠. 어제 거래량을 조금 더 봐야 해요. 거래량이 적은 하락은 그냥 관심이 식어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는 달랐어요. 거의 4천만 주 가까이 거래됐죠. 이건 조용히 밀린 장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강하게 팔았고 누군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빠졌으면 기회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큰돈 입장에서는 거래량 붙었네? 여기서 일부 줄일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같은 거래량을 보고도 한쪽은 기회로 보고 한쪽은 물량을 넘길 자리로 보는 겁니다. 어제 종가가 저가와 같았다는 건 장 막판에는 기회로 본 돈보다 줄이려는 돈이 더 강했다는 쪽에 가깝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이 다시 중요해져요. 오늘 31만원 위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버티면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1만원 아래로 밀리면서 거래량이 다시 커지면 어제 매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수급도 가볍지 않았어요. 어제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동시에 강하게 나왔고 개인은 크게 받아냈습니다. 개인이 안 산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개인은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줄이는 속도가 개인이 받아내는 속도보다 더 빨랐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이 구도가 나오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받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줄이면 주가는 쉽게 돌아서지 못하거든요. 오늘 장 시작 후에도 외국인 매도가 바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어제처럼 계속 나오는지 봐야 해요. 31만원을 지키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계속 강하면 반등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삼성전자가 31만원 위에서 버티면 어제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되는 쪽으로 볼 수 있어요. 어제는 선물 쪽 압력도 컸습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먼저 나왔고 이어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죠.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 투자 심리가 안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선물 가격이 급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프로그램 매도와 지수성 매도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장에서는 삼성전자 대별 호재가 있어도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종목이면서 동시에 코스피를 누르는 가장 큰 버튼이거든요. 코스피 위험을 줄이려는
맞으면 돈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같이 맞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시초가만 보면 안 돼요. 코스피 선물이 같이 돌아서는지,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 하이닉스가 다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그냥 좋은 회사 하나가 아니에요. 한국 시장 그 자체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팝니다. 코스피 위험을 줄이고 싶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줄이고요. 선물로 지수를 누르면 삼성전자는 지수 안에서 같이 돌립니다. 좋은 종목이라서 오히려 팔기 쉬운 거예요. 큰 돈은 나쁜 종목만 파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이 큰 종목을 팔아요. 거래가 많고 시가총액이 크고 원하는 만큼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부터 줄입니다. 삼성전자는 딱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제 하락을 삼성전자가 갑자기 나빠져서 빠졌다, 이렇게만 보면 부족합니다. 한국 시장을 줄이는 돈이 삼성전자를 통로로 쓴 장면일 수 있어요. 환율도 오늘 장시작 전에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은 삼성전자를 원화로만 보지 않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이익이 나도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로 바꿨을 때 남는 돈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산이 같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뉴스는 좋은데 원화가 이렇게 불안한데 지금 한국 대형주를 더 사는 게 맞나? 이미 한국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여기서 일부 줄이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정부 쪽에서도 지금 환율 수준이 경제 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시장 안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장시작 전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튀면 삼성전자는 개별 호재가 있어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눌리고 외국인 매도도 줄어들면 삼성전자도 31만원 방어에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이크론 뉴스도 다시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엔트로픽과 연결된 AI 인프라 공급 협약이 붙었어요. 고객이 보이고 제품이 어디 들어갈지 보이고 돈으로 바뀔 그림이 비교적 직접적이죠. 시장은 이런 뉴스를 좋아합니다. 삼성전자 HBM4 뉴스도 분명 좋은 뉴스예요. 그런데 시장은 그 다음 주를 봅니다. 누가 사주느냐, 얼마나 사주느냐, 언제부터 매출로 크게 찍히느냐, SK 하이닉스가 받고 있는 HBM 프리미엄을 삼성전자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도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숫자를 가져오고 있다로 넘어가는 중간 구간에 있어요. 좋은 뉴스는 맞지만 어제처럼 환율과 선물이 불편한 날에는 그 뉴스만으로 시장성 매도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있느냐보다 그 뉴스에 돈이 다시 붙느냐가 더 중요해요. 미국장 분위기도 마이크론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마이크론은 강했어요. 그런데 미국 기술주 전체가 다 같이 뜨거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AI 투자비가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그 돈이 진짜 수익으로 돌아오느냐, 이런 부담도 같이 나왔죠. 시장은 AI를 한 덩어리로 사지 않습니다. AI에 돈 쓰는 회사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파는 회사를 나눠서 봐요. 마이크론은 메모리와 저장 장치 공급 쪽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응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그 흐름이 한국 반도체 전체를 바로 들어올리는 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크론만 뜨겁고 나스닥과 대형 기술주가 무거우면 한국 시장은 이걸 반도체 전체 랠리가 아니라 마이크론 개별 호재로 따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장 시작 전에도 미국 반도체 전체가 같이 강한지 아니면 마이크론만 따로 강한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오늘 장 시작 전 기준은 복잡하게 늘릴 필요 없습니다. 가격, 수급, 선물, 상대 강도, 이 네 장면만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31만원을 지키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코스피 선물이 돌아서는지, 하이닉스와 주변 반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어제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저가와 같은 31만원에서 끝난 거예요. 오늘 이 네 장면이 같이 돌아서면 어제 하락은 과하게 쏟아진 매물을 받아낸 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31만원 방어가 깨지면 오늘 오전은 한 번 더 무겁게 봐야 해요. 오늘 시초가가 31만원 위에서 시작하고 초반에 31만원을 지켜주면 일단 급한 매도는 멈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32만원대 회복을 시도하면 어제의 저가 마감의 충격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가 31만원 아래에서 시작하거나 장 시작 직후 바로 31만원을 깨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어제 못 빠져나간 물량이 오늘 오전에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첫 30분 동안 31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오전은 추가 흔들림을 열어놔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오늘 아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뉴스 제목을 다시 읽는 것보다 31만원을 지키는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가 31만원
31만 원 위에서 버티고 하이닉스와 코스피 선물이 같이 돌아서면 어제 하락은 일단 과도한 매물을 받아낸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초부터 31만 원을 깨고 하이닉스도 같이 밀리고 외국인 매도까지 이어지면 그때는 비중을 냉정하게 다시 보셔야 해요. 오늘 보유자는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보다 저가 마감 이후 첫 가격 방어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제 종가가 저가와 같았기 때문에 오늘 첫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싸졌다고 바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12% 넘게 빠졌기 때문에 가격만 보면 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하락 뒤에는 싸졌다는 느낌보다 매물이 끝났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1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코스피 선물이 다시 밀리면 그 가격은 싸진 게 아니라 아직 매물 소화가 끝나지 않은 가격일 수 있어요. 신규는 가격보다 순서를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1만 원을 지키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하이닉스와 주변 반도체가 같이 살아나는 흐름, 그 순서가 나와야 해요.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주식은 제일 낮은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내가 버틸 수 있는 자리에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관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어제 하락이 무서웠던 이유는 삼성전자만 빠져서가 아니에요. 마이크론 호재라는 좋은 재료가 있었는데도 한국 시장이 그걸 못 받아냈다는 겁니다. 좋은 재료를 못 받는 시장은 나쁜 재료가 나오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재료를 못 받고도 다음날 바로 회복한다면 시장 안에 아직 받아주는 돈이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하이닉스, 코스피 선물, 환율, 장비주와 후공정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살짝 반등하는 것보다 반도체 전체가 같이 낙폭을 줄이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착각은 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무조건 반등하겠지, 이 생각입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하루에 12% 넘게 빠졌고 거래량도 크게 붙었고 가격도 심하게 밀렸습니다. 이런 뒤에는 단기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인지 보려면 삼성전자 혼자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네 장면이 같이 움직여야 해요. 31만 원 방어, 외국인 매도 둔화, 코스피 선물 회복, 하이닉스와 주변 반도체 동반 반등, 이게 같이 나오면 오늘 반등은 믿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잠깐 튀고 나머지가 그대로 불안하면 그 반등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장 시작 후 제가 바로 확인할 건 세 가지예요. 31만 원을 지키는지, 첫 30분 안에 32만 원대 회복 시도가 나오는지, 외국인 매도가 어제처럼 이어지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31만 원을 지키고 32만 원대 회복 시도까지 만든다면 어제 하락은 일단 과도한 매물 소화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31만 원을 깨고 30만 원 선까지 위협하는 흐름이 나오면 오늘 오전은 한 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오늘 장중 영상이나 다음 영상에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흐름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오늘 시초가에서 분위기가 바뀌는지 그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혼자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시초가 보고 외국인 수급 보고 환율 보고 코스피 선물 보고 하이닉스 상대 강도까지 같이 보는 거 정말 어렵죠. 그리고 같은 하락을 봐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수익 난 사람, 본전인 사람, 손실 중인 사람, 현금 들고 기다리는 사람, 다 다른 얘기예요. 조금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3%만 빠져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크게 가져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하이닉스,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나눠야 마음 편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안 보고 남들이 산다니까 사고 남들이 판다니까 팔면 결국 또 어제 같은 날 똑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복잡한데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환율, 외국인 수급,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거기에 삼성전자 움직일 때 같이 반응하는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주, 저평가 대형주까지 보려면 혼자서는 진짜 머리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같이 봐야 할 후보군들, 내 성향이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지,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지, 삼성전자 비중을 크게 둬도 되는지, 주변 종목까지 나눠야 하는지, 이걸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준비해뒀습니다. HBM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 후공정 장비주가 먼저 반응하는지, 증권주나 저평가 대형주로 순환매가 도는지, 이 흐름 놓치면 삼성전자 들고 있어도 시장을 반만 보는 게 될 수 있어서요. 중요한 건 누가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파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어제 하락장에서 마음 흔들리신 분들, 하이닉스랑 소부장 흐름까지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하시다면 제가 준비한 자료 꼭 받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성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삼성전자 중심 시장 흐름 자료, 후보군표, 비중조절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자료는 무조건 사라, 팔라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되거든요. 어제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린 다음 날일수록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시작 전 기준만 잡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정규장에서 31만원, 저가와 같은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은 거의 4천만 주 가까이 붙었고요. 이건 장중에 조용히 밀린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가 크게 부딪힌 뒤 마지막까지 매도 압력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31만원을 지키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31만원을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코스피 선물이 돌아서고 하이닉스가 같이 살아나면 어제 하락은 과하게 쏟아진 매물을 받아낸 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31만원을 깨고 외국인 매도와 선물 약세가 이어지면 어제 못 빠져나간 물량이 오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뉴스보다 가격 방어가 먼저예요. 31만원을 지키느냐, 여기서 장 초반 분위기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